옛날 옛적에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월현리라는 곳이었는데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신령스러운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혜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혜연은 무녀의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농가의 딸로 키웠지요. 혜연은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답니다. 꿈 속에서는 항상 붉은 손이 나타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또 그 꿈을 꾸었어요. 붉은 손이 저를 부르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요. 혜연의 어머니 월심은 딸의 말에 깊은 주름을 지었답니다. 그녀는 무녀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혜연아, 그런 꿈은 잊어버려라.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무녀의 운명은 결코 행복하지 않단다. 하지만 어머니, 그 손이 저에게 뭔가 중요한 걸 전하려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월심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혜연의 실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혜연아, 어머니 말을 들어라. 내 실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된 저주가 있단다. 저주요? 우리 조상 중에 산신령과 인연을 맺은 무녀가 있었다. 그 무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금기를 어겼고 그 대가로 후손들이 진정한 사랑을 얻기 어렵게 되었단다. 그러니 그런 꿈은 무시하고 살아가거라. 하지만 혜연은 꿈속의 붉은 손이 자신에게 무엇을 전하려는지 궁금해 마지 않았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혜연은 더욱 또렷하게 그 손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혜연은 제물을 산신당에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산신당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혼자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이 깊고 진중해 보였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손이었답니다. 길고 가늘면서도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손이 꿈에서 보던 붉은 손과 꼭 닮아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아가씨. 이 길이 월현리로 가는 길이 맞나요? 남자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물었지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범한 일꾼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답니다. 혜연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신데 혹시 멀리서 오셨나요? 네, 먼 고을에서 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이 마을에서 일할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혜연은 그의 손을 보며 계속 놀라고 있었지요. 정말로 꿈에서 보던 그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손이 참 고부시네요. 정말 농사일을 하실 건가요? 혜연의 말에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답니다. 아, 네. 열심히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마을에 가시면 이방어른께 여쭤보세요. 일손이 필요한 집이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길을 찾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윤세암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세암은 본래 양반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윤진사가 억울한 옥사를 당한 후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탐과 놀이들의 모함에 빠져 영모죄로 처형당했는데 세암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요. 세암아, 월현리의 산신이 붉은 달 아래 진실을 지켜주고 계신다. 7번째 돌의 비밀을 찾아라. 세암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월현리라는 지명만은 확실했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월현리의 진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내겠다. 세암은 다짐하며 이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양반 신분으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분을 숨기고 노비로 위장하여 마을에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세암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먼 서쪽 고을에서 온 일꾼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일할 곳이 있을까요? 마을의 이방 김서방은 세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손이 곱기로는 정말 농사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말씨도 어찌 일꾼치고는 너무 또박또박하지 않소? 시골에서 글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바른 편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암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으로 둘러댔지요. 하지만 마을의 훈장 집안 아들인 박선비는 세암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이상하다. 저 자의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걸음걸이부터가 일꾼의 것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오. 손놀림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세암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세암은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 거처를 마련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세암은 혜연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혜연은 혼자서 큰 물동이 여러 개를 나르려다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아, 위험해요. 세암이 재빨리 달려가서 혜연을 붙잡아 주었답니다. 그 순간 혜연은 세암의 손을 느끼며 깜짝 놀랐지요. 정말로 꿈에서 느꼈던 그 감촉과 똑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다치실 뻔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혼자 나르시면 안 되죠. 세암은 자연스럽게 혜연의 짐을 들어주었답니다. 혜연은 그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면서도 그의 손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지요. 손이 정말 곱으시네요. 정말 농사일을 하시는 분 맞나요? 혜연의 질문에 세암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거칠어질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고우시네요. 마치 글을 쓰는 분의 손 같아요. 혜연의 말에 세암은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혜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그날 이후로 세암과 혜연은 종종 마주치게 되었지요. 세암은 혜연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혜연도 세암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혼자 일해야 하는 게 많았거든요. 어머님이 편찮으시군요. 무슨 병이신가요? 특별한 병은 아니고 그냥 기운이 없으시고 자꾸 한숨만 쉬세요. 요즘 제가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고 하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혜연의 말에 세암은 궁금해했지요. 이상한 꿈이요? 네, 어린 시절부터 계속 꾸는 꿈이 있어요. 붉은 손이 나타나서 저를 부르는 꿈이요. 요즘에는 더 자주 꾸게 되었어요. 세암은 혜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답니다. 혹시 혜연의 꿈과 자신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세암은 마을에 적응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말 중 7번째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돌덩이를 발견했답니다. 다른 돌들과 달리 그 돌에는 붉은 빛이 도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게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7번째 돌인가? 세암이 그 돌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돌 밑에서 낡은 문서 더미를 발견했지요. 이건 뭐지? 세암은 먼지투성이인 서찰을 하나씩 살펴보았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지요. 윤진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서찰이었답니다. 이건 아버지 성함이잖아. 그런데 이 암호 같은 글씨들은 뭐지? 서찰에는 한문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암호화해서 숨겨둔 것 같았지요. 남지용, 거짓 증언, 월현리 산신당, 붉은 달이 뜨는 밤,
세암은 해독할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보았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암호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야. 하지만 이 암호를 모두 풀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세암은 재빨리 문서들을 품에 숨기고 창고를 나왔지요. 한편 혜연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꿈과 산신의 속삭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세암을 만난 후로 꿈의 내용이 더욱 생생해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혜연에게서 점점 강해지는 무녀의 기운을 느끼고 늘 경계하고 있었답니다. 사실 월심은 세암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마치 운명의 실이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혜연아, 너는 함부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특히 그 새로운 일꾼과는 더욱 그렇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윤서는 착한 분 같은데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혜연아, 너는 모른다. 저 사람에게서는 기운이 흐린 것이 느껴진다.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혜연아, 어머니 말을 들어라. 무녀의 혈통은 평범한 인연을 맺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무녀의 저주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혜연은 세암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특히 그의 손을 볼 때마다 꿈속에 붉은 손이 떠올랐고 마치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혜연은 또다시 생생한 꿈을 꾸었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꿈속에서 혜연은 수백 년 전 이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답니다. 꿈속에는 아름다운 무녀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혜연의 먼 조상이었지요. 그 무녀는 양반가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산신령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무녀가 산신당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붉은 빛이 산신당을 감쌌지요. 그리고 신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대가가 있을 것이다. 내 후손들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꿈에서 본 무녀는 그 말을 듣고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혜연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그럼 제가 새암 오라버니를 사랑하게 된 것도 운명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분에게 불행이 닥칠까봐 무서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지요. 세암은 혜연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혜연도 세암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세암이 마을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습격해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습격자들은 전과 달랐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는데 마치 전문 자객 같았지요. 너가 윤진사의 아들이지? 조용히 따라와라. 뭐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세암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습격자들은 이미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찾고 있는 문서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습격자들이 검을 뽑아들며 세암을 위협했지요. 세암도 허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 맞섰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위협하지 마라. 그때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요. 그리고 혜연이 나타났답니다. 누구세요? 이 사람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답니다. 습격자들은 혜연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요. 계집애가 나서지 마라.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 순간 혜연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답니다. 무녀의 혈통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감히 이 신성한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려 하다니. 산신령께서 노하실 것이다. 혜연이 두 손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주변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습격자들이 뒤로 밀려났지요. 그들의 검이 저절로 손에서 떨어졌답니다.
이게 뭐야? 이 계집이 진짜 무당인가? 도망쳐. 이상한 일이야. 습격자들은 놀라서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말이 세암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지요. 윤세암, 넌 이미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곧 다시 찾아가겠다. 세암은 혜연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방금 일어난 일이 궁금해졌답니다. 혜연,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힘은 어떻게? 당신의 눈이 순간 빛이 났는데 혜연도 자신이 한 일에 놀라고 있었답니다. 무언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급한 순간이라 그런지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혹시 무당 집안 출신이신가요? 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머니가 그런 혈통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이상한 힘은 무서워요. 그날 밤, 혜연은 또다시 생생한 꿈을 꾸었답니다. 이번에는 새암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이었지요. 꿈에서 본 붉은 손이 새암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손이 새암을 구하려는 것인지 해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혜연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새암이 더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지요. 다음 날 아침, 혜연은 어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힘을 썼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월심은 딸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혜연아, 내 무녀의 힘이 각성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어머니, 이 힘이 정말 저주인 건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욕심을 부리면 저주가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용하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월심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큰 시련이 따를 것이다. 각오해야 한다. 며칠 후 새암은 혜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혜연,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세요? 사실 저는 이 마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 집안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혜연은 새암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혜연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새암의 고백에 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그때 새암은 품에서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문서를 꺼냈지요. 이걸 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 같은 건데 암호로 되어 있어서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혜연이 그 문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답니다. 무녀의 능력으로 문서에 담긴 과거의 기운을 느낀 것이지요. 이 문서에서 아픈 기운이 느껴져요.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혜연이 이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혜연은 문서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보여요. 관아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남지용이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혜연의 말에 새암은 깜짝 놀랐답니다. 남지용? 그 이름이 문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그 사람이 아버님을 모함했어요. 무언가를 숨기려고 이곳에 올 것 같아요. 그때 마을에 낯선 관속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지용이었지요. 그는 과거에 혜연의 어머니 월심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었답니다. 혜연의 어머니는 남지용을 보자 크게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래간만이오, 월심.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군. 아직도 아름답소. 남지용은 혜연 어머니의 옛 이름을 부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답니다. 혜연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지요.
어머니, 저분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옛날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월심은 짧게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남지용이 막아섰답니다. 월심, 그렇게 도망가지 마시오.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소. 특히 당신 딸의 능력에 대해서 말이오. 무슨 소리요? 우리 혜연은 평범한 아이다. 평범하다고요? 하하, 그럼 어젯밤 일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소? 검은 자객들을 물리친 것 말이오. 남지용의 말에 월심은 더욱 놀라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당신이 그 자객들을 보낸 것이오?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고 있소. 윤진사의 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졌소. 남지용은 세암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지요. 윤세암, 내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셌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으니까. 세암은 분노에 떨며 남지용을 노려보았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장본인이군요. 죽음으로 몰았다니. 그런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거짓말. 아버지가 남기신 문서에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암이 소리치자 남지용의 표정이 급변했답니다. 무슨 문서? 그런 건 이미 모두 없어졌을 텐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월현리에 숨겨두셨거든요. 남지용은 세암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지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변수가 생긴 것이었답니다. 한편 마을 수령은 세암의 출신을 의심하며 이방에게 더욱 엄격한 감시를 지시했답니다. 김서방, 상황이 심각해졌소. 중앙에서 밀정들이 내려와 있다는 소문이 있소. 어떤 밀정들 말입니까? 윤진사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오. 혹시 그 윤서라는 자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니 더욱 조심스럽게 감시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령님, 혹시 우리도 그 사건에 이방의 말을 들은 수령은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오. 하지만 수령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날 밤, 세암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욱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답니다. 이방의 집 창고에 몰래 침입해서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 세암은 검은 옷을 입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많은 문서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지요. 여기 있는 도장들, 이것들로 가짜 문서를 만들었구나. 세암은 관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복사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상자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지요. 이건 아버지 사건 당시의 진짜 증언서잖아. 남지용이 조작하기 전의 원본이다. 세암은 흥분하며 문서를 읽어보았답니다. 그 문서에는 아버지가 무고하다는 증거들이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세암은 재빨리 문서를 품에 숨기고 숨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방의 목소리였답니다. 세암은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방이 횃불을 들고 들어왔지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문서들이 흐트러져 있잖아. 이방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산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뭐지? 이상한 소리가. 이방이 밖으로 나가는 틈을 타서 세암은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리는 혜연이 세암을 도우려고 무녀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다음 날 혜연은 어머니 몰래 산신당의 비밀 공간을 더 깊이 탐험해 보기로 했답니다. 세암이 찾고 있는 7번째 돌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였지요. 산신당 뒤편의 동굴을 더 깊이 들어가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넓은 공간이 나타났답니다. 그곳에는 7개의 큰 돌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지요. 7개의 돌. 그럼 이것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7번째 돌인가? 혜연은 가장 끝에 있는 7번째 돌을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그 돌에는 다른 돌들과 달리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이 구멍에 뭔가를 끼우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혜연이 그 돌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환상이 펼쳐졌답니다. 과거 수백 년 전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이지요. 환상 속에서 혜연은 자신의 조상인 무녀가 이곳에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무녀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진실을 밝히는 의식을 하고 있었지요. 진실의 돌이여 숨겨진 비밀을 밝혀주소서. 무녀가 특별한 열쇠 같은 것을 7번째 돌의 구멍에 끼우자 갑자기 모든 돌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공중에 과거의 장면들이 나타났지요. 혜연은 환상에서 윤진사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았답니다. 남지용과 마을 수령, 그리고 중앙의 고관들이 모의하여 윤진사를 모함한 전 과정이 드러났지요. 이제 알겠어요. 이곳은 진실을 보여주는 성소였구나. 그리고 그 열쇠는 혜연은 갑자기 깨달았답니다. 세암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 작은 열쇠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환상에서 깨어난 혜연은 급히 세암을 찾아갔답니다. 세암 오라버니, 제가 찾았어요. 7번째 돌의 비밀을. 정말요? 어떤 비밀이었나요? 산신당 뒤편에 진실의 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열쇠가 필요해요. 세암은 혜연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떠올렸답니다. 혹시 이것 말인가요? 세암이 작은 옥으로 만든 열쇠를 보여주자 혜연은 눈이 번쩍 뜨였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산신당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답니다. 세암이 옥 열쇠를 7번째 돌에 끼우자 정말로 모든 돌들이 빛을 내며 공중의 과거의 장면들이 나타났지요. 놀라워라.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세암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생생하게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남지용과 수령의 악행도 모두 드러났지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이 환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무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해요. 많은 체력이 필요할 거예요. 혜연은 각오를 다지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와서 소리쳤지요. 큰일 났어요. 산신제 재물이 모두 사라졌어요. 산신제를 앞두고 재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지요. 재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분명 어제까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누가 감히 산신님께 바칠 재물을 훔쳤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색하고 있을 때 이방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답니다. 혹시 무당 집안에서 재물을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무당들은 그런 재물로 다른 의식을 하기도 한다던데. 이방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연에게 향했지요. 그러고 보니 요즘 혜연이가 산신당에 자주 올라가더니 분명히 저 계집이 재물을 훔쳤을 거야. 무녀의 피를 이어받았다면서 오히려 산신님을 거스르다니. 마을 사람들이 혜연을 둘러싸고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혜연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저는 재물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도 어젯밤에 재물창고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요. 거짓말. 내가 아니면 누가 했다는 거냐?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을 때 세암이 나타났답니다. 혜연은 결백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그 계집을 두둔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범인이란 말이냐? 외지에서 온 놈이. 마을 사람들이 세암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세암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지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윤세암입니다. 세암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 윤진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연은 저를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재물을 훔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답니다. 제가 거짓으로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암이 양반임을 알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답니다. 양반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그럼 정말 무슨 큰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혜연의 어머니 월심은 이 상황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답니다. 혜연아, 넌 그자 곁에 서선 안 된다.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머니가 겪은 아픔을 너도 겪을 것이냐? 월심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말렸답니다. 그때 월심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지요. 혜연아, 어머니도 옛날에 남지용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었다. 그는 관아의 하급 관리였고 나는 무녀였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는 결국 나를 버렸다. 무녀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다른 양반과 딸과 혼례를 올렸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무녀 가문이 불길하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 깊은 산골까지 쫓겨나게 만들었다. 혜연은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지용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셨구나. 그 무렵 마을에 응거하고 있던 늙은 유학자가 나타났지요. 그는 세암의 옛 스승 이정암이었답니다. 세암아, 내가 이곳에 있을 줄이야. 스승도 내를 찾고 있었다. 스승님, 어떻게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정암 스승의 도움으로 세암은 아버지 사건의 전모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혜연은 꿈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과거의 진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서 윤진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지요. 세암 오라버니, 저는 꿈에서 보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남지용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혜연의 말에 세암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답니다. 정말 그런 꿈을 꾸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관아에서 아버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었어요. 남지용이 거짓 문서를 들고 와서 아버님을 영모죄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마을 수령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을 수령도? 그럼 우리 수령도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제 무녀의 피가 진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버님의 영혼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혜연의 말에 세암은 감동했답니다. 혜연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런 고통스러운 꿈까지 꾸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편 남지용은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증거를 없애려고 했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문서 창고에 불을 지르려다가 발각되었지요. 이놈, 무엇을 하는 거냐? 불이야. 누가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해? 마을 사람들이 남지용을 붙잡았답니다. 남지용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기름이 뿌려져 있었지요. 증거를 없애려 했구나. 내가 바로 진짜 범인이었어. 아니다. 오해다. 나는 그냥. 남지용은 변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후였답니다. 마을 수령도 남지용과 함께 오래전부터 중앙의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을 저질러 온 사실이 밝혀졌지요. 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무녀 혈통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무녀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혜연은 세암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산신당을 봉인하고 무녀의 힘을 포기하겠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세암은 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혜연, 당신의 손이 내 진실을 끌어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녀든 아니든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한밤중 숲속 작은 개울가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지요. 세암 오라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혜연,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이 제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혜연의 손과 세암의 손이 포개어지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흘렀지요.
얼마 후 중앙에서 관군이 내려와 남지용과 마을 수령을 체포했습니다. 세암이 모은 증거들과 혜연의 증언, 그리고 진실의 성소에서 본 환상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윤진사의 억울함이 이제야 밝혀졌소. 이 문서들과 증언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소. 관군 대장이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마을에는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점차 평화를 되찾았지요. 세암은 중앙관아에 올라가 아버지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윤진사의 억울한 죽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고 억울함도 풀어드렸습니다. 세암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마을로 돌아온 세암을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세암 도령, 우리가 처음에 의심해서 미안했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거짓으로 신분을 속였으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 마을의 진실도 밝혀졌소.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혜연에게도 사과했답니다. 혜연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맙다, 혜연아. 내 무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 혜연의 어머니 월심도 마침내 마음을 바꾸었지요. 딸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연아,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어머니가 막지 않겠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이제 뒷산 작은 암자로 가서 조용히 살겠다. 너희의 새로운 시작에 어머니가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월심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답니다. 내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무녀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라. 어머니, 사랑해요. 가끔 보러 갈게요. 혜연은 어머니와 눈물의 작별을 했답니다. 세암은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다시 마을을 찾아와 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작은 산신당 앞에 서였지요. 혜연,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넘어서서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네, 기꺼이요. 처음 꿈에서 본 그 붉은 손이 바로 오라버니 손이었어요. 우리는 운명으로 맺어진 사이였나 봐요.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주는 가운데 산신당 앞에 붉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마치 산신령도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혼례를 마친 그날 밤, 혜연은 마지막으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꿈이 아니라 아름다운 꿈이었지요. 꿈에서 세암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뒤로 빛나는 아이 하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오라버니,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길 거예요. 혜연이 말하자 세암은 기뻐하며 물었지요. 정말 그럴까요? 꿈에서 보셨다고요? 네, 분명히요. 우리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무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혜연의 손과 세암의 손이 서로 포개어진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지요. 더 이상 붉은 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손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답니다. 무녀의 피를 이어받은 혜연과 양반가의 아들 세암은 서로 다른 운명을 타고났지만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그 운명을 바꿔낸 것이지요. 월열리 마을에는 지금도 그 산신당이 남아있어서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았던 작은 집터에는 매년 봄이면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붉은 손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